저는 65,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 나이에 이르면 삶과 관계, 그리고 시간 그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친구, 가족, 이웃, 그 누구든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관계가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65이 된 지금, 저는 특정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결코 억울함이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제 평온을 지키고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부터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방식, 그리고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기쁨의 원천이 된 이유까지 저를 이러한 결정으로 이끈 삶의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당신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지혜의 촛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더 단순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봅시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5이 되니 한 가지 사실이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우리 것인 양 느껴졌죠. 의미 없는 대화, 공허한 관계, 죄책감 때문에 떠맡은 의무들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그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은 이제 단순히 시계 위 숫자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는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의 대화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조용한 순간들조차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저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이 제 시간의 한 조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 가치관과 맞는가? 라고 묻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저는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쓰는 시간은 정작 중요한 것들로부터 훔쳐온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 관점을 받아들인 한 가지 방법은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는 모든 초대에 예라고 답하거나 예의상 피상적인 대화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라고 느껴지는 관계, 나 자신으로 온전히 있을 수 있고 상대방도 저만큼 제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관계를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번잡한 모임보다는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가 언제나 더 값집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시간을 믿음직한 동반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제게 천천히 가라고, 한때는 서둘러 지나쳤던 순간들을 음미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모든 선택에는 무게가 따르니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줍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맹렬히 지키세요. 그리고 목적과 평화, 진정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그 시간을 채우세요. 시간을 보물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화할 테니까요. 둘째, 관계는 변하고 우리 또한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진화하고 우리 자신도 변해갑니다. 65이 된 저는 한 가지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며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그저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관계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생일을 기억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했으며 지칠 때조차 먼저 연락을 했죠. 모든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좋은 친구, 이웃, 가족이 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멋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의지했던 이들에게 실망했으며 그저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린 가족들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런 상실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노력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 자문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저 또한 변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배운 가장 자유로운 교훈 중 하나는 상호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당신이 끝없이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균형에 관한 것이죠. 이 사람이 당신을 지지하는 만큼 당신도 그를 지지하나요? 그가 말하는 만큼 당신의 말을 들어주나요? 그가 당신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빛을 앗아가나요? 나이가 들면서 제 관계의 원은 자연스럽게 작아졌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지금 제 삶에 남아있는 친구와 가족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제 하루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금의 저와 맞지 않는 관계를 붙잡으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향수에 젖는 순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연락이 끊긴 친구나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가족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 대신 감사를 느낍니다. 그 관계들이 저를 만들었고 교훈을 주었으며 평생 소중히 간직할 추억을 남겨주었으니까요. 그들은 비록 지금 제 곁에 없지만 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인생처럼 관계도 진화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놓아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사랑과 진정성, 그리고 삶을 진정으로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깨지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65이 된 저는 신뢰가 더 이상 가볍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유대이며 한번 깨지면 아물기까지 시간, 때로는 평생이 걸리는 상처를 남깁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도를 믿었죠. 제 마음과 시간, 충성심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많은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마음 아픈 일도 가져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를 결코 상처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겪었습니다. 저라는 사람보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친구, 그 선택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든 가족, 심지어 우리의 공동 목표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신뢰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를 냉소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신중하게 만들었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오면 이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가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운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그것을 과민 반응이나 지나친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처럼 느껴지는 관계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할지라도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제 평온을 지키는 것이 놓아주는 힘든 결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다를 뿐이죠. 사람들이 최고의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는 친절한 낯선 사람, 날씨가 궂을 때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 이런 작고 진실된 행동들은 신뢰가 비록 섬세하지만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벽이 아닌 경계를 세우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얻는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일관성, 친절, 존중을 보여주는 소수의 사람들로 당신의 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더 방어적이 된 자신을 발견했다면 괜찮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넷째, 세상은 변했습니다. 65이 되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바쁘고 기술 중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보와 편리함 속에서 온기, 단순함, 그리고 연결감과 같은 소중한 무언가가 뒤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저는 관계가 진실되게 느껴졌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이웃은 그저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죠. 우리는 초대 없이도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커피와 이야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고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좇고 끝없는 할 일 목록을 관리하며 현대 생활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느라 너무 바쁩니다. 한때 진심 어리고 깊었던 대화는 알림과 방해 요소들 사이의 순간들로 쪼개져 짧고 서둘러 끝납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조차 물리적 거리와 서로 다른 요구들로 인해 더 경직되게 느껴지곤 합니다. 기술은 여러 면에서 축복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은 감사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삶을 더 쉽게 만들지만 동시에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면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채 누군가와 마주 앉아 그 존재감을 느끼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현대 생활의 방해 없이 그저 함께 있는 편안함이 그립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기술의 소음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알림, 업데이트, 끝없는 뉴스는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만듭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더 고립감을 느낍니다. 연락할 방법은 이렇게나 많은데 진정한 연결은 종종 더 얻기 힘든 이상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변화에 저항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도전이 있고 모든 세대는 적응합니다. 하지만 65이 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함의 가치를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진심 어린 대화, 의미 있는 관계, 함께하는 순간의 조용한 기쁨에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도 똑같이 느낀다면 속도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현대 생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번잡함에서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성 있고 진짜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외로움은 아픔입니다. 연결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공허감이죠.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평화와 성찰, 그리고 재충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고독 속에서, 바쁜 일상의 소란 속에서는 얻기 힘든 명료함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있거나, 바람이 나무집 사이를 스치는 소리를 듣거나, 해가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단순하고 조용한 순간들에는 심오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이 주는 작은 기쁨들을 상기시키며 그 시간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조용한 순간들 동안 과거를 회상하는 것 또한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실수나 놓친 기회에 연연하는 대신 제가 배운 교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추억에 집중합니다. 고독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제가 살아온 삶과 화해하며 제가 되어온 사람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제 관계들을 더욱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의미 있는 연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순간들을 음미합니다. 고독은 또한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진실은 당신의 가치가 사교계의 크기나 일정표에 적힌 행사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지를 아는 것, 바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있다면 그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듣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과 다시 연결될 기회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것이 힘과 명료함의 원천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균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해와 압박을 내려놓고 대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정지의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성취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내가 지금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억울함이나 원망 때문이 아닙니다. 제 평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모든 관계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적 의무가 제 시간이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이 쉽게 오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저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친구, 도움이 되는 이웃,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그것이 한동안 제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호적이지 않은 관계와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상황에 너무 많은 제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인생은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법이 있습니다. 제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제 시간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충성심이란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그것이 제 행복을 갉아먹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특정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것을 압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를 놓아주는 것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소음을 의미 있는 고독의 조용한 기쁨과 맞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자신을 소진하는 대신 저는 더 작지만 깊은 관계의 원, 제 삶에 빛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연결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삶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끼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장 좋은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드라마도 경쟁도 없고 오직 진실한 연결만이 존재합니다. 저는 또한 제 삶에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드라마를 즐기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결코 묻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제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더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함께 있는 것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인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평온을 지킬 만큼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갈시키는 관계가 아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관계를 선택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쁨을 주지 않는 것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함으로써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일곱째, 이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경험일까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하고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제 삶에 들일 사람들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이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인생은 관계, 우선순위,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 힘들지만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법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믿음직한 친구, 힘이 되어주는 가족, 언제나 나타나는 이웃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정작 제 자신을 위해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나 동년배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중요해 보였을지 모를 피상적인 관계들은 그 매력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화, 함께 나누는 웃음, 그리고 진실되게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일부를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고 원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고갈시키는 대신 영양분을 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명료함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녕을 우선시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물러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하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을 놓아주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2단계는 당신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단순하고 더 만족스러우며 당당하게 진실된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8째, 인생의 2장을 끌어안기.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장은 저마다의 교훈과 도전,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65이 된 저는 인생의 2단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되어온 나 자신을 끌어안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는 어떤 종류의 자유가 따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긴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두르죠. 우리는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믿음에 이끌려 계속해서 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2장은 단순함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조용한 편안함을 즐기는 것. 이 순간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보물은 종종 가장 단순한 즐거움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 제 삶은 경험의 직물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거둔 모든 성공과 저지른 모든 실수, 겪어야 했던 모든 가슴 아픈 상처가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과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제게 남긴 교훈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2장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창조하고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조용한 설렘을 느낍니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든 정원을 가꾸든 혹은 그저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는 시간을 갖든 인생의 이 시기는
그 자체로 특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장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에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에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그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께서도 인생의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온전히 이 시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은 내려놓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좇기를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장은 우리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함과 감사,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이 시기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은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찾아낸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65의 삶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의미 있는 관계,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쓰라림이나 후회가 아니라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장은 우리에게 해로운 관계, 불필요한 의무,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대신 단순함과 진정성, 그리고 감사를 끌어안는 시간이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경험은 소중한 교훈이 되어 우리를 명료함과 충만함의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셨다면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약속의 양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질에서 비롯됩니다. 이 인생의 장을 대담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